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장전 뉴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실시간 주식 뉴스, 퇴근길 오늘의 시황 허브리핑으로 주식 투자를 마무리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또 흠슬라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수고하셨다라는 말도 이젠 죄송할 지경인 것 같아요. 오늘도 양매도 흐름 속에 음봉으로 또 마감을 했습니다. 그 전에 저희 또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 친구 추가해 주신 다음에 메시지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체험 기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 정보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카카오톡 친구 추가 꼭 해주시고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잠깐 이따 보도록 하겠고, 개미가 담은 이 개미도 개인 투자자라고 하지 개미라고 하면 기분 나빠요. 개미가 2천억 담은 두슬라 흠슬라에 2,400억 공매도 폭탄이 쏟아졌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슬라는 두산중공업인 것 같고 흠슬라는 HMM인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모두 또 공매도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보면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두산중공업과 HMM의 공매도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 뭐 흠슬라다 하면서 공매도 매매 금액이 HMM은 일주일간 1,100억, 삼성 SDI랑 SK 하이닉스보다 더 많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개인들이 뭐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게 개인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매수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은 외국인 기관들이 팔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파니까 당연히 그 대척점에 서 있는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과 기관들이 파니까 이 사람들이 사고, 이 사람들이 팔면 이 사람들이 사는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좋아서 산다라는 느낌보다는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친 HMM 파 증권사 대신증권 연구원님께서는 2에서 3월은 이제 전통적인 비수기에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침공, 뭐 별의별 안 좋은 이슈들을 이제 다 갖다가 말씀을 하시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운임이 조정되는 국면에 진입을 했다. 하지만 4월 중순 한 1, 2주 남았습니다. 이후로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정상화가 된다면 성수기에 진입을 하면서 운임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뭐 빠지는데 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뭐 외국인들이 파는 데는 뭐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이것들이 공매도를 치는 데는 약간 주가 하방을 좀 보고 그런 포지션을 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역시 우리도 주가가 빠질 때 왜 빠지는지를 분석을 하잖아요. 사실 이게 아무래도 장 마감 후에 올라가는 영상이다 보니까 하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왜 빠졌는지를 분석을 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빠질까 올라갈까를 먼저 좀 알고 대응을 할 때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죠, 사실. 그렇지만 뭐 사실 뭐 HMM 시간에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오늘도 결과적으로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를 쳤는데, 이런 그 메이저 수급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 변동폭을 보이는 종목들은요, 대부분 아침에 결판이 난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었죠. 보통 이제 키움증권 기준으로요, 한 9시 50분, 10시 20분, 뭐 11시 40분인가? 1시 20분, 2시 40분 정도 되면은 하루에 5번 정도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 잠정치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거를 한번 볼까요? 말 나오기. 요 창인데 이게 원래 바뀌었나 보네. 이게 원래 9시 50분에 제일 먼저 해주는데, 어쨌든 9시 20분에 외국인들이 뭐 사는 척, 기관들은 특별한 움직임을 잡아주지 않았고, 그리고 53분에 보시면 슬쩍 좀 줄어들다가 기관들이 이때부터 매도하는 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11시 8분 정도 되니까 투신이 더 팔고 은행가하고 연기금까지 파는 게 체크가 되죠. 외국인은 늘었으나 갑자기, 근데 중요한 게 이거죠. 1시 20분 딱 되니까 외국인들이 마이너스로 전환, 그러니까 즉 앞에 사놨던 거 다 팔아치웠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죠. 정확하지 않아요. 이거 잠정치입니다. 그래서 이 키움증권 이 장중 투자자별 매매 보면은 여기에 그 주의해가지고 이건 뭐 잠정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보시면 갑자기 보험놈들도 팔기 시작.
이게 외국인들이 장중에 이제 파는 거를 눈으로 보고 있으면 이게 판단이 사실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보험, 투신, 연기금, 은행 뭐 다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행은 갑자기 엄청나게 팔고 투신도 엄청나게 팔고 이거 보고 혹은 외국인들의 매도세 보고 보험은 팔기 시작을 하고 연기금들은 매수했습니다만 그 외에 나머지 힘을 더 양분하고 있던 친구들이 한쪽이 막 우르르 파니까 이 친구들은 매수를 하는데 무슨 생각은 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장중치가 나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보험, 외국인 죄다 매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의 포지션이 매일 똑같진 않아요. 사실 무조건 똑같다, 얘네들은 똑같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은 둘 중 하나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둘 중 하나가 그런 흐름을 보이면 나머지도 따라가는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둘 중 하나가 아침부터 매도를 치면서 막 시작을 한다. 이거 누가 봐도 막 매도야. 장도 꾸리꾸리하고 이슈도 별로 없고 연속성을 보이면서 매도 흐름이 보였어. 그럼 또 따라서 이렇게 매도를 치는 거죠. 아까 투신이 딱 스타트 끊으니까 연기금 팔고 보험 팔고 금투 팔고 그러다가 이제 외국인까지 순매도로 전환이 확 되니까 매도세가 확 커지고 이런 걸 이제 장중에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HMM에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뭐 내가 단타 치러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난 너무 많이 갖고 있거나 혹은 나는 이미 마이너스 구간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도 대응이 쉽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분할매수 분할매도지 않나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제를 기점으로 사실 지지 구간을 깼죠. 이렇게 깨면서 오늘 60일선까지 깨고 꾸역꾸역 120일선에서 이렇게 반등이라기보다는 좀 기술적으로 좀 지켜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이거 진짜 2005 이거 밑으로 더 빠지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 안에서 좀 멈춰주는 흐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매도도 오늘 15%. 지금 3월 22일 이후로 공매도 매매 비중이 두 자릿수 밑으로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아예 포지션을 일단 잡은 것 같아요. 그거 보니까 기관들도 연기금은 중간중간 한번 사긴 했었거든요. 근데 연기금들이 사는 수치보다 외국인들이 던지는 수치가 보다 크기 때문에 이 주가가 버티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운임이 뭐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지금 HMM에게 조금 투자자들이 보내는 시선이 그렇게 좀 곱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신규 매수자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물량을 더 채우는 그런 식의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하 1층 같아서 사고, 지하 2층 같으니까 사고, 지하 3층 있겠어? 지하 3층이 있죠. 지하 3층 있겠어? 4층은 없겠지. 4층이 있죠. 그런 것처럼 약간 그냥 빠진다고 그냥 내가 내 계좌에 마이너스 찍혀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크다고 해가지고 일단 막 사는 그런 건 좀 지양할 필요가 있고 주가가 좀 하방 브레이크를 좀 걸어줬을 때 그때 차라리 진입을 하는 게 대응 관점에서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뭐 2주째죠. 2주가 넘어갔죠. 2주 넘게 좀 좋지 않은 흐름만 보이고 있다 보니까 저도 이거를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뭐 주가가 뭐 천년만년 계속 밀리지만 않고 뭐 천년만년 계속 올라가지만은 또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타이밍에 분할매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꼭 온다면 저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손에 말씀드린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메시지까지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